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수학적 귀납법 했죠, 그죠? 오늘은 이제 5.2절은 강귀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죠? 네,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인데 약간 좀 형태가 다른 것들이에요. 네, 큰 범주로 보면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인데 뭔가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참임을 보이자. 이거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똑같죠. 동일하죠. 근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1단계에선 p1이 참임을 보여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모든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p1, p2, pk까지가 다 참임을 가정해요. 그 다음에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요.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통의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보통의 수학적 귀납법은 뭐예요? pk만 참임을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p1부터 pk까지가 다 참이라고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많은 경우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PK일 때 참임을 가정하면 PK 플러스 1인 게 참이다라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게 제일 간단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때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을 한다. 뭐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이런 거죠.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고 P3가 참이고 이렇게 도미노가 돼서 쭉 계속 참인 거잖아요. 오늘 하는 식은 어떤 식이냐면 P1이 먼저 참이라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P2가 참이에요. 그죠? P1이 참이라서 P2가 참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P1, P2가 참이기 때문에 P3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P1, P2, P3가 참이기 때문에 P4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똑같죠. 도미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똑같죠. 원래는 뭐예요? 앞에 도미노 때문에 뒤에 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앞에 우르르 많은 도미노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과연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한번 보죠. 그 좋은 예제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와요. 1보다 큰 정수에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라 이랬어요. 어떻게 보이죠? 먼저 수학적 귀납법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n이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n이 뭐 곱하기 뭐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n보다 둘 다 작은 값이에요. 이게 뭐 a 곱하기 b로 나눠서 쓸 수 있고 이것도 n보다 작고 이것도 n보다 작고 이렇게 이런 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a나 b가 n-1이 아니죠. 그죠? 원래 우리가 귀납법을 쓸 때 뭐 했어요? 뭔가 이렇게 n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k 플러스 1이 익숙하니까 k 플러스 1로 해볼까요? k 플러스 1 해놓고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요. a 곱하기 b. 그러면은 여기에 뭐 k에 관한 식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썼잖아요. 가정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k 플러스 1을 뭐 곱하기 뭐로 나눠서 썼을 때 이 안에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같은 게 있어요? k 플러스 1 나누기 2라든지 막 이런 게 생기겠죠. k 플러스 1 나누기 3.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k보다는 작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1에서부터 k까지의 값 중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준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뭐냐면 k 플러스 1보다 작은 모든 수는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고 얘도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전체는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잘 써보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n이 2일 때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2가 소수의 곱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케이. 그냥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뭐예요? 2, 3, 4, 땡땡땡 어디까지? K까지가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뭐하자? 가정하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생각하자. 네. n이 k 플러스 1일 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먼저 n을 뭐 곱하기 뭐 아까처럼 a 곱하기 b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n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k 플러스 1에 대해서 경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k 플러스 1을 a 곱하기 b로 표현했을 때 이게 둘 다 k 플러스 1보다 작은 걸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좀 상황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누면 되겠어요? k 플러스 1이 소수인 경우와 소수면은 둘 다 k 플러스 1보다 작게끔 해서 곱으로 표현이 안 되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소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k 플러스 1이 소수인 경우는 어때요? k 플러스 1이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자체가 소수니까 뭐 소수의 곱으로 이미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된 거고. k 플러스 1이 소수가 아닌 경우는 이제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것의 가정을 이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이 소수가 아니면 k 플러스 1을 우리가 하려던 대로 a 곱하기 b. 여기서 a, b는 어떤 숫자예요? a, b는 k하고 2하고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죠? 로 쓸 수 있다. 가정에 의해서 a, b는 어때요? 소수의 여러분 쓰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마세요. 이걸 말을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쓰고도 있지만 이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 나중에 할게요. 이거 끝내고. A, B는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러므로 K 플러스 1도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됐죠? 됐죠? 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했나 볼게요. n이 k 플러스 1인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습장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k 플러스 1을
어떤 두 개의 작은 수의 곱으로 썼으면 가정에 의해서 얘도 소수의 곱으로 쓰고 얘도 소수의 곱으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의 메인 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k 플러스 1이 소수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예요. 소수인 경우는 된다 이렇게. 알겠죠? 네. 여러분 특히 수학할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답을 볼 때 경우 1, 경우 2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풀이를 경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일부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그 경우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경우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쓴 거죠. 이거 화살표 보여요? 보여요? 네네. 이 아이디어를 갖고 해서 이 2번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2번이 안 되는 경우만 1번에서 따로 쓴 거죠. 그죠? 네. 됐죠? 네. 제가 하려던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영어랑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알 거예요. 영어 교육의 문제점. 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뭔가요, 여러분? 뭐죠? 영어를 잘하나 다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읽고 쓰는 데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듣고 말하는데 별로 이렇게 중점적인 영어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잘해서 그러니까 영어 뭐 시험 보면 잘 봤죠. 수능도 잘 보고. 그런데 영어 말하고 듣고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리스닝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어디 가냐면 군대를 카투사를 갔어요. 토익은 뭐 기준 점수만 넘으면 지원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영어의 문제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수학으로 넘어가면 수학의 문제점도 저는 같은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교과서나 뭐 참고서 놓고서 문제 있고 그냥 연습장에 풀어가지고 계산해서 풀고 답 나왔나 확인하고 뭐 객관식 이렇게 답 쓰고 답 나왔나 확인하고 맞으면 통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시 왜 어떻게 풀었나 보고 막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수학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어려운 게 저도 그래서 저도 그거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도 뭐가 두려웠냐면 문제 풀고 이런 건 막 잘했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게 많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수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대학원 가서 그게 엄청 바뀌었어요. 외국 유학 가서. 그러니까 수학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저하고 붙잡고 아침 8시부터 또 얘기해 또 안 들어요. 네. 아침 8시부터 막 저녁 8시까지 수학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네. 논문 갖고 뭐막 처음에 미칠 것 같죠. 뭐 잘 못. 예. 근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꾸 사고가 넓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하는 바가 뭐냐면 수학할 때 물론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숙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몇 명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숙제했으면은 서로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야기도 하고 나 이거 안 됐는데 너 했니? 그리고 어떻게 했니? 그것도 야 너 나 했어. 그럼 답 보여줘. 이러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였어?
그렇게 물어보고 네, 그걸 통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아, 집중도가 되게 떨어진다. 여러분.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바둑 막 재밌게 보는데 바둑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여러분. 바둑 그 프로 기사들 바둑 끝나면 뭐 하는지 봤어요? 다시 복귀라는 걸 하고 그 두 명이서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아이막 그래 이리로 뭐돌 막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쪽 거 보고 뭐 그래 나 여기도인데 나 여기도 쓰면 어떻게 될까 막 얘기를 나눠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더라고요. 막 한두 시간씩 얘기도 나눈 적도 있대요. 끝나고서 인터뷰 안 하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 대목이 어떻고 저 대목이 어떻고 아 그래 다시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어떻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그 바둑에 대한 보는 시각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학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예제 하나 볼까요? 12센트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우편료는 4센트와 5센트 우표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뭐 수학적 우리는 강귀납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써야지 막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받치고 하면 좀 날 거예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풀이 한번 들어보겠죠? 네. 네, 이야기하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귀납법으로 푸는 방법 몰라서 그냥 다른 걸로 풀었는데 4의 배수를 4K라고 하면 이거 4를 K번만큼 더하면 4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일단 4의 배수들은 다 만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4K 플러스 여기서 보면 괄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4K. 이거 먼저 해보. 네네. 이렇게 밑으로 어떻게 내려요? 네. 그럼 이 사이에 이것만 성립하는 걸 보면은 K가 3 이상일 때 이상인 수에서 다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여기서 K-1번을 4를 더하고 4가 하나가 남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게 5니까 여기서 4와 5의 곱으로 5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4를 2번을 남겨놓고
넣고 하면 여기서 이거 5하고 여기 5로 해서 이렇게 4, 여기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4와 5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 글씨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네, 그러면 여기 질문을 할게요. K가 3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왜 들어간 거죠? 12 문제에 12cm 이상에서라고 표현돼서 4 4 곱하기 3이 10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풀이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풀이상으로 K가 2인 경우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에서 네. K가 2인 경우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풀이에서 K가 2인 경우도 해결이 되면 8부터로 문제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해봤을 때 만약에 안 되면 3부터로 조건을 쓸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이유일까요? K-3이라는 게 여기 있죠. K-3. 네. 그러니까 K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잘 풀었고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K-3이 어때요? K-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개의 우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12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썼다.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답이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K-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필요해서 K가 3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표 11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주 좋았죠? 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발표 잘했어요. 김민정 학생 발표 잘했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러분 발표할 때는 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구상을 말하면 좋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전체적으로 난 뭘 할 거야 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봐보세요, 여러분. 야구 모르는 사람한테 야구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처음부터 야구장 가서 3시간 동안 있으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설명을 좀 해주면 야구라는 거는 9회까지 있어.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9회도 초가 있고 말이 있고 각 초 말마다 3아웃씩이 있어. 그럼 좀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회쯤 끝나면 3분의 1쯤 끝나겠구나.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거를 전체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은 여러분 다 이해 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풀이는 뭐냐면은 4의 배수 그러니까 4가지로 나눈 거예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 1인 것, 2인 것, 3인 것으로 해서 전체 자연수를 나눠서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제 각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배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4K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되고 4K 플러스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방법은 모든 자연수를 4가지 경우로 나눠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 1인 것, 2인 것, 3인 것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으로 듣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4K만 해서 했고 4K 플러스 1까지 하면 나 그 다음에 뭔지 다 알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쓸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 김민정 학생을 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게 물론 답을 말하는 것도 왜 그러지? 지금 아주 김민정 학생 발표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면 좋아요. 그거를 구성이라 그래. 구성. 말을 구성을 해주면서 해주면 좋고. 큰일 났네. 저거 꺼진 것 같은데? 연휴가 빨라지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휴가 아 됐어요. 예. 저기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그렇게 먼저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그거 구성 얘기하는 거 그거 먼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풀이를 딱 써놓은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왜 K가 3 이상이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여러분이 해보면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K-3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3 이상일 때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아주 좋은 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가장 좋은 풀이가 지금 두 풀이거든요. 귀납법보다 이게 더 좋은 풀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보니까 두 번째 풀이로 시도한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이걸로 그냥 쓰는 건가요? 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쓰면 돼요. 누르고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종이가 있다고 종이 놓고 그냥 여기 포인트를 가서 네. 네, 네, 그죠. 네. 네. 화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12센트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우편료를 4센트와 5센트 우표만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2센트는 다 알다시피 4 더하기 4로 표현되고 13센트는 4 더하기 4 더하기 5 그리고 14센트는 4 더하기 5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도 어떤 4 몇 개 그리고 5 몇 개로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를 A개, 5를 B개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개도 4와 5로 묶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귀납법이 맞네요. 귀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강귀납법은 아니고 그냥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K가 4센트짜리 A개하고 5센트짜리 B개로 표현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을 하려는 시도예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4A하고 4A 플러스 5B가 K니까 K 플러스 1은 4A 플러스 5B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바꿔 쓰면은 4A 마이너스 1개로 바꾸고 더하기 4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5B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1은 5니까 4A-1개 더하기 5B 플러스 1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A가 1인 경우, A가 0인 경우가 문제인데 A가 0인 경우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4를 마이너스 1개에 쓸 수 없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가정을 A가 0이 아닌 경우로 가정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A는 0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 13, 14도 가정이 됐고 15도 뭐 5 더하기 5 더하기 5로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어떤 OB 4A가 0이기 때문에 OB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B가 3 이상인 게 맞죠? 요 위에가 15까지 성립이 되니까 맞나요? 12 이상이니까. 아, 네, 12. 네. 12 이상이니까. 네, 맞아요. 3 12.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B가 3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은 5B 플러스 1이라고 또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걸 이제 5랑 4로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는 잘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B가 3 이상이기 때문에 B에다 3을 뺄 수 있고 더하기 4 곱하기 4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것보다 하나 많은 게 저거 정리하면 5B 플러스 1 되죠? 왜냐면은 5 곱하기 3 마이너스 15잖아요, 그죠? 네. 더하기 16 한 거니까, 그죠? 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명했습니다. 네, 아주 발표 잘했어요. 네. 김효원 학생. 네. 김효원 학생이 아주 발표를 잘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경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죠? 그거에 굉장히 충실하게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설명도. 그러니까 앞에 거 몇 개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은데 하여튼 보면은 먼저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A가 0인 경우에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표를 마이너스 한 장 붙여야 돼요. 4센트짜리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5B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제가 이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마이너스 3하고 16하고 이게 이것도 막 제가 뭐 무슨 천재적인 뭐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일로 가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5는 어떻게 돼요? 15가 바로 5 더하기 5 더하기 5죠. 4센트짜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16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5센트짜리 우표 3개를 띄고 4센트짜리 우표를 4개를 붙이죠. 그게 바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래 5센트짜리 우표가 B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자? 5센트짜리를 B-3개, 즉 3개를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4센트짜리 4개 붙이자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B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쓴다면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굉장히 충실한 아주 좋은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실제로 풀이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1번 A가 0인 경우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이렇게 쓰이겠죠. 그죠? 아, 잠깐 이게 여기가 아니고 일단 K는 4A 플러스 5B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A가 0이 아닌 경우는 여기 들어가겠네요. 여기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됐어요? 네. 예, 두 학생 아주 갑작스러운 제가 미션을 줬는데 아주 잘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고마워요. 네. 이거는 그냥 수학적 귀납법인데 또 제가 생각한 방법이 또 있어요. 다른 귀납법. 지금 이 한 문제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풀까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제가 생각한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강균화법으로 지금 쓰는 거니까 지금 n이 12부터 13에서 땡땡땡에서 k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n이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잘 써야 될지. 그러니까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아이디어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n이라는 게 쓸 수 있으면 아이디어는 뭐예요? n-4를 만약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봐요. 우표 4개 4센트나 5센트짜리로 n-4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4센트를 더 덧붙이면 n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n-4에서 n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16은 맞아요. 왜냐면 12에서 12가 뭔가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4센트짜리 붙이면 그냥 16 되잖아요. 그 다음 17은요. 13에서 4센트짜리 붙이면 되고. 그러니까 도미노가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를 좀 자유롭게 하면 좋아요. 꼭 귀납법 아니면 강귀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후 거는 도미노에 의해서 앞에 거에 의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방식이고 이 앞에 거는 뭐예요? 초기 조건에 의해서 해결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뭘 생각할 거냐면은 n이 12인 경우, 13인 경우, 14인 경우, 15인 경우에 대해서만 해결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인 경우는 이런 건 쉽잖아요. 그죠? 아까 김효원 학생도 썼는데 이렇게 되겠죠. 4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노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n이 이제는 16 이상이라 하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n은 n 어떻게 하지? n이 16 이상이면은 4씩 계속 빼줄게요. 4씩을 계속 빼면은 어디까지 가냐? 요 넷 중에 하나까지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기호로 쓰면 n은 4a 플러스 l로 쓸 수 있다. 여기서 l은 12 또는 13 또는 14 또는 15예요. 이거 동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처음에 2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빼고 그래서 16 되고 또 빼니까 12 되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L 요금으로 우표를 붙이는 방법에다가 이건 여기 스텝 1에서 주어진 거죠? 12, 13, 14, 15에서 방법에 4센트짜리 우표를 몇 장? A장 붙이면 틀렸네. 네. 한글이 틀려. 붙이면 된다.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건 또 제가 생각한 다른 풀이에요. 도미노가 그러니까 4개 전에 게 다음 4번째 후 거를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화에서는 12, 13, 14 12, 13, 14, 15를 해결하고 그 다음 거에서는 어떤 16 이상의 수는 12, 13, 14, 15에다가 어떤 4의 몇 배를 더 더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한 다른 풀이에요. 또 다른 풀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다양한 풀이로 여러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좋은 문제기도 해요, 사실은. 아까 한 학생이 그랬어요. 이거 수학 문제 같지가 않다고. 근데 이게 좋은 문제라는 얘기라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사실은 수학과 학생들의 강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